한겨레 논설위원 박용현입니다. 1심 무죄, 2심 당선 무효형, 극과 극으로 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반대로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재판에서 혐의를 벗게 된다면 코로나 대처 등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지사의 정치 행보에도 가속이 붙을 것 같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된 이번 재판이 그만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재명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에서는 지난 2달간 격론이 오갈 만큼 대법관 사이에 의견차가 컸다고 전해집니다.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고, 검찰 출신의 보수적 성향인 박상옥 대법관도 2부에 속해 있습니다. 비단 성향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1, 2심의 결론이 달랐고 대법관 사이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건 이 재판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조직법과 대법원 내규상으로도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 의미가 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환영 입장을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 지사 쪽으로선 불리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1, 2심 재판 모두 인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지사의 친형은 정신 이상 증세가 있었고, 이 지사가 형의 정신진단과 입원을 지시한 것은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합법적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죄입니다. 실제 강제 입원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이런 문답이 오갑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이 지사의 답변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점은 1, 2심 재판부가 모두 인정합니다. 비록 합법적 행위지만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지사 쪽은 당시 제기된 친형 불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었던 만큼 김영환 후보의 질문은 멀쩡한 친형을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의혹을 부인한 것은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단지 말하지 않은 것을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기자회견이나 선거 공보물을 통해 나는 그 절차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과 동일시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일부 숨긴 사실이 불법 행위냐 아니면 합법적인 행위냐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후보자 간 토론회라는 맥락도 관련됩니다. 시간 제약이 있는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대응하려면 먼저 질문의 핵심, 즉 불법적 일을 저지르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부인한 뒤 보충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송 토론의 특성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방송 토론은 상대 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 기회가 부여되므로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방송 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물론 방송 토론은 다수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만큼 허위사실의 전파력으로 볼 때 규제할 명분이 크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외국 사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014년 오하이오주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돼야 하는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면 활발한 토론이 위축될 수 있고 또 선거 이후에 정치적 의도로 선택적 기소를 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문의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진실을 정부가 결정하는 걸 원치 않는다. 정부는 이런 권한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유권자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공격과 달리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끝으로 영국의 재판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2015년 영국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의 카마이클이라는 후보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정부 기밀문서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이 열렸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영국 선거법은 후보자의 인격과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카마이클 후보의 발언은 기밀 유출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거짓말일 뿐 자신의 인격과 행위를 직접 거론한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정직한 사람이므로 기밀 유출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명시적인 거짓말을 해야만 유죄라는 겁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선거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은 그만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대법원이 밝힌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돌아가서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이재명 지사의 유무죄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